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조율의 유환 변호사입니다. 예, 저는 법무법인 무결의 신종범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알려주실 오늘 건가요? 오늘은 이제 제가 저번에도 음, 이제 조세 관련해서 한번 음, 같이 촬영을 했었잖아요. 네네.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로 조세 관련한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경정 청구라고 해서 이제 음, 세금 환급받는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경정 청구 제도는 어떤 거죠? 조금 쉽게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자면 이 경정 청구라는 것은 내가 세금을 많이 냈으니까 음, 돌려주세요 라고 세무서에다가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음, 네,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보통은 세금을 어떻게 내가 잘 내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내가 세금을 아예 안 내거나 아니면 적게 내거나 또는 많이 냈을 때 이제 세무서에서 이거는 안 냈으니까 세금을 내세요라고 세금을 부과하거나 아니면 더 많이 내세요라고 증액을 하거나 아니면은 많이 냈으니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감액을 하는데요. 이런 행위들을 이제 경정이라고 해요. 음, 그래서 이 경정이라는 건 세무서에서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 개개인들 또는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가 세무서에 내가 이제 세금을 많이 냈으니까 줄여서 이제 돌려주는 처분을 해주세요라고 청구를 하는 거를 음. 경정 청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면 네, 그 납세 의무자가 과세관청에 세금을 내야 될 세금보다 더 많이 냈을 때 그렇죠. 그걸 환급해달라고 하는 청구가 네, 이제 경정 청구란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정 청구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경정 청구라는 것은 네. 내가 세금을 내왔다, 그리고 음, 세금을 성실히 내왔고 음, 지금 이제 과거에 안 낸 적도 있긴 하지만 음, 그러니까 언젠가는 낸 적이 있다라고 음, 하시면은 그분들은 일단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명확하게는 법에서 규율을 하고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우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경정 청구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음, 이제 지방세 기본법에도 내용은 동일하게 있습니다만 일단 국세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법에서는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세표준 신고서. 그래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세금 신고를 한 사람이 이 경정 청구할 수 있는 대상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신고한 사람만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직접 자신이 세무서에서 세금을 얼마나 낼지 신고를 했어야만 나중에 세금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그렇죠. 네. 말씀이신가요? 아, 그렇게 근데 생각하시면 이제 됩니다. 뭐 좀 광고를 많이 하던데 음. 그런 3.3 이런 데서 광고를 하는데 그러면 거기서는 누구나 다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아마도 네. 3.3 그런 곳에서는 이제 마케팅 목적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음, 하는 것 같고요. 이게 일반적으로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자신이 세금 신고를 안 안 하시잖아요. 하죠. 네. 회사에서 대신 원천 징수를 해서 납부를 해주기 때문에 네. 나는 세금 신고를 안 하는데 어떻게 환급을 받았지라고 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분들도 사실은 회사에서 원천 징수를 해서 결국에는 직접 신고해서 납부한 경우에 해당이 돼요. 음, 그래서 이 월급을 받으며 일하시는 근로자분들도 사업자가 아니라도 결국에는 신고를 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고자로서 결국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는 음. 거다라고 근데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또 궁금한 거는 네, 납세 의무자 입장에서 네, 내가 과연 세금을 그동안 납부해왔는데 네, 이게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는지 없는지 뭐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네, 있다 그러면 이제 뭐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그렇죠. 청구를 할 텐데 그런 걸 어디서 확인할 수가 있죠? 일반 납세 의무자들은 좀 어, 쉽지는 않을 것 이 같아서. 납세자분들께서 네. 결국에는 자기가 직접 음, 세금을 네. 돌려받겠다라고 하시면은 일일이 다 법을 찾아보셔야 돼요. 그런데 아,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요. 이게 음, 세법이 워낙 양도 방대하고 그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전문가들에게 좀 의뢰를 해서 음, 세금을 환급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까 말씀하신 3.3이라든지 이런 회사들 그리고 저희 전문가들이 이제 이런 경조청구 업무, 세금 환급 업무를 음. 도와드리게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이제 네, 개인 사업자나 네, 법인 사업자 네, 그리고 그런 사업자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냥 그렇죠. 근로자의 네, 그냥 그
근로소득 받으시는 네. 거예요. 그분들도 다 경영청구 이용할 수 있나요? 그럼요. 다 이용할 다 수가 할 수 있죠. 있다. 네. 실제로 구체적으로 네. 어떠한 내용의 어떤 세금을 받을 수 있는지 몇 네. 가지만 좀 소개시켜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 세금 환급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음. 있어요. 일단은 잘못 낸 세금을 검토해서 이제 환급을 받는 방법. 잘못. 네. 그러니까 그 잘못 냈다라고 하는 거는 전혀 이 관련된 규정들을 모르고 일단은 내가 잡힌 수익액을 모두 과세 표준으로 잡아서 신고를 한 경우 아, 이제 가끔 직접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음. 분들은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세액공제를 받더라도 이게 업무 처리 절차상 완전하게 세금을 그 세액공제 받거나 소득 감면을 받거나 이런 게 불가능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세금 신고 납부하는 거는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네.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3월 31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고요. 이제 개인 소득자, 개인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가 종소세 신고 기간이에요. 그러면은 1년간의 그동안 벌어들인 수익액을 네. 다 정리를 해서 이제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현실적으로 정리를 그때그때 해서 잘 모아놨다가 이걸 신고를 한다라는 걸 상정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은 다들 업무도 보셔야 되고 뭐 이제 사업자분들 영업도 하셔야 되고 마케팅도 하셔야 되고 워낙 바쁘기 때문에 이런 걸 다 일일이 챙기기 힘드셔서 네. 신고 기간이 다가왔을 때 업무 처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짧은 시간 내에 내가 어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이제 소득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일일이 찾아서 그리고 그 증빙 자료들을 덧붙여서 신고를 하는 게 사실상 쉽지가 않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렇게 해서 신고를 했더라도 세무서에서 과연 적절하게 검토가 가능하냐, 이 인력 구조상 그렇게 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이제 보수적으로 신고를 합니다. 나중에 과도하게 감면을 많이 받아서 세금을 적게 냈다가 과세를 받는 것보다 일단은 이제 많이 내고 돌려받는 게 좀 더 이제 그 납세 의무자들을 고려하는 측면에서는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돌려받게 되는 구조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이제 납세 의무자 입장에서는 네. 내가 이제 경정 청구를 해서 과연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가장 궁금할 것 같은데 네. 그런 거를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좀 내가 세금을 많이 낸다 네. 이러면 네. 한번 전문가들을 통해서 그쵸. 상담을 받아보시고 네. 특히 사업자분들 그러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받아보시고 경정 청구할 만한 게 있다. 네. 그러면 이용을 하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이제 저희가 경정 청구 업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잘 모르세요. 대부분이 잘 모르시고 그래서 저희가 먼저 제안을 드리는 편입니다. 아, 보통 먼저 제안을 네, 합니다. 그래서 개인 네. 사업자든지 법인 사업자든지 담당자 또는 이제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을 찾아가서 이런 제도가 있다. 그런데 아마 세금 돌려받으실 게 있으실 거라고 예상이 된다. 그래서 자료를 한번 주시면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얼마나 세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는지 한번 안내를 드리겠다라고 해서 이제 네. 제안을 많이 드리는 편이죠. 알겠습니다. 제가 또 말씀 궁금한 주세요. 거는 네네. 이제 아까 말씀할 때 경정 청구가 네, 과세관청에서 더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납세 의무자 입장에서는 내가 괜히 경정 청구했다가 네, 괜히 이거 들쑤셔가지고 속지 들쑤셔가지고 과세한테 세금을 더 많이 내게끔 네, 네. 괜히 빌미를 제공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제안을 다닐 때 네.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거예요. 아, 그렇죠.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네, 괜히 이게 입장에서는. 내가 괜히 세무서에다가 돌려달라고 막 들쑤시면은 네. 얘네가 나중에 나한테 세무조사 나오고 막 없는 세금 다 또 부과해가지고 세금 내게 하면 어떡합니까? 네. 라고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왜냐면은 네. 우리가 경정 청구로 세금을 돌려받았다고 해서 네. 그런 거에 이제 세무 공무원이 앙심을 품거나 네. 안 좋게 생각을 해서 네.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을 하거나 이러면은 네. 그거는 법 위반이 됩니다. 법 위반. 이 국세기본법에서는 세무조사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아마 아실 수도 있는데 정기 세무조사 그리고 비정기 세무조사가 그쵸. 있어요. 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선정하는 방법도 다 이제 국세청에서 마련을 해두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경정 청구를 이제 해서 세금을 받아갔다고 해서 선정이 된다라는 건 사실 상정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오히려 그 경정 청구도 정당하게 돌려받을 세액을 우리가 어떠한 걸 이제 돌려받을 건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그 근거는 이거다라고 잘 제시를 해줘서 공무원을 잘 납득시키고 공무원도 자기가 봤을 때 이거는 반드시 돌려줘야 되는 세금이구나라고 판단이 든다면은 아무 이제 거리낌 없이 예. 세금을 환급을 해줍니다. 아, 네,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이 공무원들도 이 경정청구 제도가 자리 잡은 지 꽤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정당하게 돌려줘야 될 세금은 돌려줘야 된다라는 인식이 이미 생겨 있고, 그리고 뭐 당연히 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세금을 돌려받는 거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도 트집 잡지 않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세금을 좀 많이 내신다 싶으신 납세 의무자분들은 한번 경영청구 제도를 생각을 해보시다가 네, 한번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 경정청구 제도를 이용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뭐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제가 대표적으로 조금 사례를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했던 업무 중에 이제 법인세 경정 청구를 한 사례가 있어요. 이 회사는 이제 그 폐기물 처리를 하는 회사였고요. 폐기물 처리. 네. 예. 폐기물 처리를 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 보전 세액 공제나 아니면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 세액 공제를 이제 저희가 집중을 해서 이제 경정 청구를 했던 거거든요. 이제 환경을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폐기물 그죠. 처리한다라는 게 이제 처리 과정에서 조금 이제 공해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네. 이 회사의 그 업무 가치를 높여주는 생산성을 향상하는 시설이다. 그런 명목으로 이제 세액공제 신청을 했었는데요. 이게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실제로 이제 생산성 향상 시설이라면은 이 생산성을 향상한다라는 점을 증빙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단순히 기존에 있던 시설을 개선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가 없고 이제 신설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역할을 하는 기계로 탈바꿈을 하거나 이런 요건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회사에서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 그거를 이제 저희가 잘 모아서 경정 청구서, 이유서와 함께 이제 세무서에 제출을 했죠. 그 지금 말씀하신 건 어쨌든 업종이 좀 특수한 업종, 환경 업종 이런 데들 할 수 있는 감면 제도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특수한 업종뿐만 아니라 아니고, 일반적인 회사에서도 할 수 있나요? 다 감면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각 회사마다 네, 그런 걸 이제 찾아주신다는 말씀이죠. 그쵸.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말고 아까 뭐 투자 얘기하셨는데 네. 그건 뭐죠? 그거 투자세액 공제가 이제 저희가 좀 광범위하게 투자세액 공제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안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 보전 시설 투자세액 공제, 뭐 생산성 향상, 그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이렇게 투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제 분류가 돼 있고요. 지금은 이제 조특법이라고 해서 이제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이 통합이 됐어요. 투자세액 공제가. 네, 이제 아직까지는 과거분에 대해서 과거 이제 이 20년에 개정되기 전의 법률로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안내드리고 있고요. 뭐 통합이 됐다고 해서 내용이 크게 달라진 건 아닙니다. 네. 일단은 뭐 구체적인 업종에 따라 한번 그걸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어떤 감면을 받을 수 있고 그렇죠. 정정할 수 있는지는. 네. 항목은 굉장히 많으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상담 한번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이제 스스로 찾아가기가 굉장히 힘든 건 현실이기 때문에 아마 회사에도 또 회계사분들이 계시고 담당자분들이 계셔서 체크는 하실 거예요. 다만 어찌됐든 업무 프로세스상 찾아내기도 힘들고 그리고 저희 전문가들이 접근하는 거는 주로 이제 법의 해석을 다르게 해서 이제 좋은 유권 해석을 받아낸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받아내지 못했었던 세금들을 지금은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를 해서 새로운 걸 개발해서 이제 세금을 환급받는 거기 때문에 담당자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전문가들을 찾아가셔서 이제 자료들 검토 받아보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경정청구에서 대략적인 얘기는 잘 해주신 것 같고 혹시 이 세금 환급받는 거에 대해서 추가로 뭐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실 거 있으실까요? 아직까지는 이 세금 환급받는 거에 대해서 확실히 거부감이 좀 많으세요. 뭐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다시피 세무서와의 문제는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설명을 드려도 그래도 항상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무섭죠. 그렇지만 세무서가 꼭 이제 우리 세금을 뜯어간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세금을 뜯어가기만 하는 곳은 아니다. 돌려줄 건 잘 돌려준다라는 인식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경정 청구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오늘
좋은 영상 나온 것 같아서 좋은 것 같고요. 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